용산 하면은 저는 딱 어머니의 고향이기도 하고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옛날 가옥, 옛날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고 해요. 지금은 어머니 살던 집도 그렇고 거의 다가 이제 재건축이 돼서 그냥 일반 빌라로 많이 바뀌었죠. 그때 이미 별천재가 된 것 같기는 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준이라고 하고요. 학부하고 대학원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하고 SNS에서 서울의 현대를 찾아서라는 해시태그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기록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석사를 마치고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일본 동경대학으로 도시공학과 이제 박사과정 연구생에 진학을 한 상태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랄까 동기는 중학교 1, 2학년쯤 그때쯤 무렵에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라는 손정목 돌아가신 손정목 교수님이 쓰셨던 책이 딱 그 시점에 완관이 됐어요. 근데 그 책이 집에서 구독하던 신문 주말판에 소개가 실렸는데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건축이나 도시에 그렇게까지 흥미는 없었는데 대신에 뭐 자동차라든가 기차 이런 교통 쪽에는 흥미가 있었거든요. 부모님께서 보시더니 이런 뭐 너가 좋아하는 분야도 당연히 도시와 관련이 있는 거니까는 한번 읽어봐라 해서 부모님이 1, 2, 3권까지인가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읽었는데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2권인데 명동 롯데백화점 본점이 어떻게 지어지고 예상됐던 교통계획이 어떻게 좌절되고 그다음에 뭐 2호선이 원래 순환선이 아니었다가 그 당시 서울시장이 뭐 연필로 이제 지도에 선을 그어서 순환선이 됐다든가 내용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이런 게 도시계획 이구나라는 걸 그때 깨닫고 그래서 중3 2006년도쯤부터 이제 도시공학, 도시계획 이쪽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약간 도시와 관련된 직접적인 계기라고 하면은 유치원 때 95, 96, 97년도 그쯤 무렵에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막 3.1 고가도로 지금은 사라졌죠. 지나가다가 이제 저 옆에 저 뿌랭땅 백화점이다, 3.1 빌딩이다 이렇게 다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대요. 그런 게 거의 다 기억에 남진 않았는데 고가도로에서 바라봤던 그런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되게 뇌리에 남아가지고 그게 한 10몇 년 있다가 다시 이렇게 발현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본격적으로 답사를 시작한 건 2012년도였어요. 지금도 남아있는 그 서대문 쪽에 사조 참치, 사조 오양 그 회사의 오피스 빌딩 하나 있거든요. 어느 날 하굣길에 그 앞을 문득 지나가다가 너무 뭔가 이렇게 멋있진 않은데 약간 시크해 보이기도 하고 충정로 양쪽 편에는 꺽다리 빌딩들밖에 없는데 그 빌딩 혼자서 5층에다가 창도 옛날 창이고 되게 투박해 보이고 하지만 또 페인트 칠은 흰색으로 돼 있고 그런 모습이 너무 신기해서 우연히 어떻게 저 건물을 알아볼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건축물 대장을 찾아봐서 그게 50년대에 지어진 거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는 그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걸 이제 트위터에 올렸는데 리트윗이 되고 막 퍼지다 보니까는 한 명, 두 명씩 저와 같은 이런 뜻이랄까 그런 미감을 가지신 분들을 알게 되고 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2011년, 12년쯤부터. 서울의 현대를 찾아서라는 해시태그를 처음 쓴 거는 2015년 11월이었고요. 그날따라 그 한강로변에 되게 그럴듯한 벽돌 쪽 2층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되게 멋있다. 근데 저런 건축물뿐만 아니라 근현대 약간 메가 이벤트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없을까 버스 타고 가는 길에 한 10분 정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떠올린 게 이제 현대라는 단어였거든요. 그래서 아 그럼 서울의 현대를 찾아서라고 해보자. 정말 찾아 나가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그 해시태그를 딱 달았는데 그 해시태그를 달고 나서부터 더욱더 트위터에서 잘 퍼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인스타그램 물한 장소라든가 사진들이 인기를 끌고 또 이게 힙해 보이는 감성이 일단 인스타에 사람들이 다들 올리고 보다 보니까는 약간 좀 더 제 기록을 대중적으로 좀 더 퍼뜨리기 위해서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네.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길을 걷다가 뭔가 신기한 게 보이면은 느낌이 휘발되기 전에 재빠르게 올릴 수 있는 게 트위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은 자치구, 그다음에 동, 그다음에 빌딩 이름이나 그 자리에서 만약에 뭐 머릿돌 같은 게 있으면은 대략적인 건축 연도를 적어서 재빠르게 올리고 트위터는 약간 되게 현장감이 있는 거죠. 대신에
인스타그램에 올릴 때는 약간 좀 정제돼서 좀 더 사진도 편집하고 이쁘게 크롭도 하고 해서 제가 찍은 공간들이 매력적일 수 있게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트위터에서 인스타에서 페이스북으로 갈수록 이제 글자 제한이 없다 보니까는 트위터보다는 인스타보다는 페이스북에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좀 담으려고 해요. 그 비단 건축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뉴스라든가 혹은 신문에 언급이 됐다면 그런 얘기까지도 적어줘서 좀 더 이제 제대로 된 아카이빙 기록의 형태를 갖추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현장감이 가장 좀 낮긴 하지만 대신에 약간 거의 제 개인 연구 같은 느낌으로 올리고 있고요. 네. 주로 이제 기록을 할 때 정보를 찾기 위해서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나 국가기록원 아니면은 서울 사진 아카이브 등을 활용을 하는데요. 주로 그 당시에 그런 공간들이 어떻게 보도가 되었는지 주로 보고요. 그다음에 서울 사진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매년 1년 단위로 올라온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면서 가끔은 되게 의외의 발견을 할 때도 있어요. 운이 좋으면 원본을 이렇게 복사한 걸 받기도 합니다. 네. 제가 처음 딱 봤을 때 호감 가고 혹은 재밌어 보이는 것들을 기록하다 보니까 첫 번째가 1950년대, 70년대 사이 오피스 빌딩이고 두 번째가 맨홀이에요.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 문화재가 아니죠.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등록 문화재라고 하면은 뭐 생성된 지 50년 이상 됐으면은 일대 문화재 범주에 들 수가 있는데 보통 오피스 빌딩들은 부서지지 않더라도 계속 사용된다 하더라도 많이 변형되거나 혹은 증축되거나 하다 보니까는 이게 문화재로서의 대접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공적인 기록의 대상에서 많이 벗어나더라고요. 50년 넘게 계속 오피스라는 단일 용도로 쓰이면서 사람들의 인식 속에 정말 그 공간 자체로서 기억에 남았을 텐데 찾아보면은 부동산 사이트라든가 혹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제 임대 물건 리뷰하는 데서밖에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워서 내가 좀 이 건물을 이쁘게 찍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많죠. 물론 디테일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보통의 경우에 오래된 건물을 찍다 보니까는 이 건물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영정 사진을 찍는다는 기분으로 최대한 건물 전체, 특히 인면 모습을 잘 이쁘게 담아주려고 합니다. 최대한 이 건물이 이쁘게 담아두고 나면은 설사 이 건물이 사라지더라도 저도 기억할 수 있고 제가 어딘가에 올림으로써 다른 사람들한테도 기억을 남길 수 있을 테니까요. 맨홀들이 기록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맨홀을 생각보다 이렇게 보고 기록하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고는 있었어요. 가장 그런 계기가 된 맨홀을 발견한 거는 지금 경부선 철로 넘어가는 삼각지 고가차도 밑에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딱 봤는데 한자가 쓰여 있는 거예요, 맨홀에. 그리고 정가운데 옛날 경성부, 일제강점기 경성부 휘장 심볼 마크가 그려져 있어서 그 맨홀에 적혀져 있었던 한자가 이제 그 소방수조였어가지고 소방수를 담는 것인가 해서 되게 흥미를 가지고 트위터에 올렸었죠. 그 다음부터 이제 맨홀들에 관심이 생겨서 특히나 이제 서울시 휘장 이 새겨진 맨홀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종류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용도도 또 다양해서 그냥 보이는 족족 되게 한동안 되게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시 휘장 말고도 그 다음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이제 한국전력 한전 마크가 그려진 맨홀인데 한전 마크 하면은 되게 별 특징이 없고 많이들 이게 한전 마크인가 싶으실 수 있겠지만은 1986년도 이전까지 쓰이던 한전의 공식 휘장은 번개가 치는 모양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길 가다가도 옛날 한전 휘장에 그려진 맨홀이 더 눈에 잘 띄고 또 훨씬 더 맨홀의 그 종류도 다양하니까는 많이 기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17년도 말쯤에 갑자기 트위터 메시지로 어떤 기자분이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용산에 있는 오래된 소방 수조 맨홀을 이제 취재를 하고 싶다. 맨홀 사진 찍고 제가 가리키는 모습도 신문에 실리고 해서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제 주변 분들 혹은 이제 트위터에서 이제 저 때문에 맨홀을 보고 다닌다라는 말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제일 뿌듯하고 신기했죠, 아무래도. 작정하고 이제 나갈 때는 DSLR을 들고 나가는데 2017년 이후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스마트폰의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는 주로 아이폰을 사용해서 찍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폰 기본 사진 앱에서 자동적으로 GPS 위치가 기록이 되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서 어떤 사진을 찍었는지 안 찍은 곳이 어디인지가 다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제일 반응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역시 매nual이고요. 매nual 중에서도 제일 반응이 좋았던 게 지금은 용산구청이 수거를 해갔지만은 용산구 남영동 쪽에 그 1918년부터 1925년까지 사용된 일제강점기 경성부의 초창기 휘장이 그려진 매nual이 있었어요. 그것도 어쩌다 보니까는 길 가다가 마침 그 타이밍에 마침 땅바닥을 내려봤는데 마침 거기에 매nual이 있었고 마침 서울 경자가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 경성부 일기 휘장이었는데 그 일기 휘장이 그려진 다른 그 어떤 매체도 본 적이 없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 매nual에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보다 이제 트위터 팔로워가 적었던 때였는데도 매nual 사진만으로 몇백 번 리트윗이 되다 보니까 짜릿했죠. 나만 이걸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그래서 매nual이 일단 생각 외로 보통 사람들의 관심사 대비 생각보다 인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의외로 인기가 있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아영고가도로 1968년에 지어져서 2014년도에 철거가 됐는데 아영고가도로 철거 직전에 걷기 행사가 열렸을 때 많은 분들이 오시긴 했어요. 근데 그 행사가 있었는지도 몰랐던 분들이 제 트위터를 보고서 아 이거 맨날 보던 건데 없어서 아쉽다 나도 걸어볼 걸 하면서 되게 많이 리트윗도 해가시고 또 리트윗뿐만 아니라 이제 답글을 달아주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사라진 것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놀라하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게 이제 느껴지죠. 일단 익명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까지 한 이상 이제 반쯤은 공개가 되긴 했지만은 아직도 이제 트위터만 접하신 분들은 제가 누군지 모르죠. 그러니까 사는 곳이라든가 뭐 직업이라든가 학교까지는 어느 정도 추측이 되겠지만 익명성에 숨어서 내가 뭐 몇 살 어디 사는 누구다라는 것에 틀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기록하는 사람인데 누군지 되게 궁금하다라는 의문 속에서 그렇게 올린다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죠. 그래서 아직도 이제 처음 만나는 그 SNS상의 친구분들, 저도 상대방의 정체가 누군지 몰랐고 상대방도 저의 정체가 누군지 몰랐으니까 하는 놀라는 그런 감정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이제 3권의 책을 독립출판으로 출판을 했는데요. 서울의 정말 오래된 빌딩들 이름을 붙여서 1930년대부터 60년대까지의 빌딩들을 담아봤습니다. 이 다음에 냈던 게 이제 아영고가도로의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20대부터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오셔가지고 이거 없어졌지 그래 하시면서 사가셔가지고 되게 뿌듯하기로는 이 아영고가도로의 마지막 날이 제일 뿌듯했던 것 같아요. 네. 가장 최근에 낸 게 이제 작년 11월에 냈던 11채 건물에 사라지기 전의 모습을 이제 담아서 이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문화재도 아니지만 50년 이상의 세월을 버틴 이런 빌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찍어서 어디 올리지 않는 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블로그가 됐든 SNS가 됐든.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온라인 데이터는 이제 소실될 수가 있으니까 좀 반영고정구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 답사를 시작했을 때는 학부생이어서 공강 시간 2시간 생기면 버스 타고 뭐 을지로 나간다 온다던가 아니면은 신촌 주변의 마포나 홍대만 해도 충분히 둘러볼 곳들이 많다 보니 이제 자주 돌아다녔죠. 회사 들어간 초반 무렵에는 정시 퇴근이 가능하면은 일단 무조건 버스를 타고 보는 거죠.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는 와중에라도 뭔가 이렇게 건질 수 있는 사진들이 있으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5년 전에 이 근방을 답사차 왔다가 여기 원효로 이가 사거리에서 저 원효 아파트라는 글씨체가 이제 눈에 들어와서 그 사진을 처음 찍게 됐어요. 그때는 샛노란색 혹은 좀 황토색에 가까운 색깔이었는데 색깔도 되게 특이했지만은 그 당시에 원효 아파트의 원자가 우의 그 모음이 되게 삐침이었어요. 그 니은의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그래서 사진을 찍었었고 찍자마자 트위터에 올렸었죠. 재작년 초에 다시 와보니까는 다시 도색이 되고 원효 아파트도 새로 쓰여졌는데 옛날 사진하고 비교해보면은 좀 많이 수수해졌어요, 글자가. 그래서 그 점이 좀 아쉽고요. 다만 이 아파트가 1970년 12월 달에 그 준공이 돼서 아직 여태껏 50년 동안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없어지지 않고 이 자리에 계속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죠. 네. 지금 원효 아파트에서 용산역으로 넘어가는 길목인데요. 넘어가는 도중에 벽돌 창고하고 그 위에서 보이는
그 오래된 목조 가옥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아마 정확한 연대를 지금 당장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1960년 이전이 아닐까. 아주 거슬러 올라가면 30년대 건물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용산 주변에는 길 가다가 고개를 돌리다 보면은 저렇게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저는 벽돌 창고라든가 아니면 오래된 목조 가옥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옛날에 용산 철도 차량 정비단이라고 해서 철도공사의 용산 차량기지였던 곳인데요. 2000년대 중반에 여기 재개발한다고 하면서 철거를 했는데 글로벌 금융이 터지고 나서 사업이 자초되면서 지금은 완전 의대한 건 전혀 아니지만은 일부러 마치 가꾼 것처럼 인공숲이 돼버렸어요. 지금 보이시는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 자리에는 원래 용산 터미널 전자상가가 있었거든요. 1990년에 지어지고 2014년에 철거가 되어서 벌써 사라진 지 6년도 더 넘었지만 아직 저한테는, 그리고 여기를 이제 전자상가로 기억하는 분들한테는 그 당시 터미널 전자상가로서의 이제 공간의 기억이 좀 더 뚜렷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건물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하자마곰이라는 일본 건축회사의 경성 지점으로 지어졌는데요.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2층 전면 테라스 부분이 증축이 되긴 했는데 옆면에 이런 스크래치 타일이라든가 그다음에 창틀 틈새 타일 장식 같은 것들이 거의 그대로 잘 남아 있어서 문화재로서도 손색이 없지만은 소유주 동의는 받지는 못했는지 일단 문화재는 되지 못하고 지금은 이렇게 일반 사무실로 다행히 일부 증축은 됐지만은 잘 쓰이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제 나름대로 정해둔 답이 있는데, 그래서 살짝은 다소 어휘는 달라질지라도 되게 그 흐름은 그대로 가져가게 되거든요. 근데 서울이 어떠냐는 질문은 항상 거의 매번 약간 답이 바뀌는 것 같아요. 서울이란 범위로 묶여 있긴 하지만은, 그리고 서울이란 도시가 강남으로 인식하는 서울 다르고, 뭐 도심으로 인식하는 서울 다르고, 뭐 신촌으로 인식하는 서울 다르고, 종잡을 수 없는 게 매력 있는 도시 같아요. 어딜 가든지 무언가 1940, 50년대 흔적들이 분명히 어딘가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무한히 무언가를 발굴해낼 수 있는 도시 아닐까. 지어 놓는다고 해서 그 공간이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공간의 실천에 의해서 결국엔 공간이 완성된다고 배웠고, 1000만 명의 사람들과 수십만 채의 건물들이 약간 곱해져가지고 수억 가지의 공간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석사 때까지는 이제 지역 계획, 리저널 플래닝이란 걸 하다 보니까는 사회 경제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서 계량화를 하거나 모델링을 하거나 이런 방법론을 많이 취했었어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석사 과정까지는 이런 기록 활동 혹은 도시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취미 영역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전공 삼아서 좀 더 그동안 제가 석사까지 해왔던 것과 맞물려 가지고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약간 제 학문적인 범위에서의 앞으로의 계획이고요. 기록을 하다 보니까는 제 또래들, 그러니까 20, 30대 혹은 이제 출생 연대로 치면 7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걸치는 분들과 확실히 많이 엮이게 되더라고요. 단순히 제 기록만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확고한 기록관을 가진, 확고한 도시관을 가진 동지들의 느슨한 연대를 통해서 저 스스로의 기록뿐만 아니라 모두의 기록 자체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약간 궁극적인 기록의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 같은데요. 물론 각자 분야에 특화된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저는 저 나름대로의 이걸 보는 시점이 있으니까는 제가 아니면 누가 굳이 막 매놀 보려고 땅을 쳐다보고 내가 하는 기록은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 못할 것 같다. 그러한 일종의 자부심이 되게 크게 적용하는 것 같아요. 오 초 4초.
어?